그 기억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아직도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계신가요?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개발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두둥책 초반에 저자의 다른 책,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환경을 바꿔 인생을 설계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반면 오늘 소개드릴 퓨처 셀프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명확히 한 후 미래의 자신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둘 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책이지만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오늘 소개드릴 퓨처 셀프는 내 안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최근에는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몇 년 동안의 테드 강연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싸움, 미래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의 나로 가는 여정, 미래의 내가 제공하는 지침 등등. 여러분, 테드 아시죠? 테드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심리학,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테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테드에서도 최근 들어 부쩍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미래의 나, 즉 미래의 자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잘 살 수 있는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이 뜨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현재에서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내가 가려는 곳이 명확하다면 그 길로 가겠지만,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신호에 따라서 이 길 저 길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미래의 나를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산은 많은데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일까요? 그렇기에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들을 유지하겠죠? 물론 효과적인 투자도 할 테고요. 이렇듯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요.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첫 번째 파트에 있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개의 요인 중 2번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는 저자의 교통사고 이야기로 시작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초보 운전자였던 16살의 저자는 사고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고로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이후 1년 이상 전신 깁스를 할 정도로 아주 큰 교통사고였답니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가족 모두는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저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경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 경험으로 바꿨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의 교통사고 경험을 어머니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준 긍정적인 경험으로 재해석하기로 선택하면서요. 교통사고 이후 저자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들까지
것까지도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고를 탓하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부분을 특히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거가 많은 저이다 보니 과거라는 경험들이 나를 얽매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었거든요. 많은 시험의 실패를 경험한 과거가 미래의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주어 다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지 않겠노라 했지만 그 과거의 시험 실패는 하면 되는 것이고 되니까 한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이렇듯 우리의 과거는 기본적으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사실 그 뜻은 만들기 나름이랍니다.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어떤 스토리로 만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고 해요.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도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프의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즉,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여러분의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죠. 현실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만을 세우게 되며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만 찾으려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과거를 재해석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주 힘겨웠던 순간들도 기쁨과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자의 교통사고 경험만 하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케이스잖아요. 저자의 가족은 작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었으니까요. 성공했기에 과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을 한다는 것, 성공을 향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성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며 성장의 계기로 전환한다면 여러분의 꿈꾸는 미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배울 것을 찾고자 노력해보세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책이 있어요.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참혹한 고통을 당하지만 기적적으로 생還했어요. 그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상황, 과거의 경험은 중립적이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해석과 대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주변 사람, 가족, 역사? 결국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의 주인인 것이지 경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나는 바뀐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묻고 있는 과거의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성장의 도구로 재해석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